그러니까 공수처가 사실 윤석열 대통령 수사를 한 건 수사권이 있다고 얘기를 한 건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라고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네. 내란 혐의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구속 취소를 결정한 재판부에서는 그게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공수처가 수사했을 때 내란 수사를 했다고 하는 흔적을 우리는 못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조사가 무산이 됐잖아요. 그 전에 공수처가 직접 내란 수사를 했다고 볼 만한, 그러니까 직권 남용 혐의와 관련한 내란 수사를 했다고 볼 흔적이 없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할 만한 관련 범죄가 아닐 수 있다. 네. 근거가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수처하고 검찰이 구속기한을 절반씩 나눠 쓰겠다고 했던 거잖아요. 이것도 법문에 없다. 법정 네. 갖고 와 이렇게 물어본 거야 법문에 지금. 없다. 네. 법정이 없다는 거야. 수사기관 두 군데가 나눠서 쓰라고 하는 조항이 어딨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눠서 썼잖아요. 근데 형사소송이라고 하는 거는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도. 맞아요. 네. 지금 계엄선포 절차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수사 시작 때부터 그리고 증거 수집과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 사람을 기소하는 단계까지 그 절차를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게 형사소송법인데 거기서 만약에 위법한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판단을 해버리면 나중에 가서 재판부가 이거 위법 수사에 대한 결론이야. 그리고 그냥 무죄 때려버릴 수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네. 불안한 거예요. 그 생각나는 게 중앙지법에서 이제 이 결정이 나오기 전에 앞서 보면은 구속 기간이 10일이고 한 번 더 연장을 하면 10일 더 덧해서 20일인 건데 그때 기간 연장을 중앙지법이 한 번 더 불허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맞아요. 사유가 뭐였죠? 그때 이것도 이제 공수처가 이거 법률 제가 변호사도 아닌데 변호사도 아닌데 1월 24일 날 구속영장 신청을 연장 신청을 했는데 서울지법 중앙지법에서 이 연장 신청 불허했어요. 이유가 이게 뭐냐고요? 정말 뼈 아픈데 왜냐면 네. 이때 연장을 해줬더라면 이런 논란이 그쵸. 하나도 없고 전혀 없지. 맞아요. 그냥 넘어갈 수 그리고 연장 될 있었던 거라 거잖아요. 검찰도 생각했을 거야. 네. 네, 솔직히. 지금 오늘 재판부에 대해서 음. 우리가 쫙 어떤 논리로 얘기했는지 말씀드렸잖아요. 날이니 시간이니 이런 거 다 따져봐야 의미가 없잖아. 구속기간 더 열을 맞아요. 연장해줬는데 이게 너무 뼈 아픈데요. 그때 연장을 불허할 때 논리가 뭐였냐면은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수사 대상이에요. 그렇죠. 대통령은. 네. 그리고 판검사 그리고 경무관급 이상 경찰 뭐 이렇게 일단 고위직 공무원들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할 수 있고 수사에 들어갔어요. 수사했는데 공수처가 기소 공소 제기 의견서를 첨부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송부를 했어. 검찰로. 송부했다. 예. 근데 공수처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공소 제기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네. 공수처가. 네. 검찰이 결국은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데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대통령을 다시 수사하거나 조사하라고 하는 권한이 공수처법에 없어. 그런 게. 그러니까 공수처가 다 수사를 해서 넘기면 검찰은 그 의견을 따르는 게 원래 그냥 가야 맞는 된다는 거야. 거지. 그냥 예. 공수처법에 그 명문화되는 규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소제기 의견서로 첨부하는 것으로 다 끝난 거야 이미 절차가. 근데 검찰이 뭘 할 일이 있다고 구속기한 연장을 해. 그래서 그 구속기한 연장을 불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 공수처법 26조에 보면 공수처가 시작한 사건에 대해서 본인들이 기소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검찰한테 넘겼어. 네. 그러면 검찰이 그것을 바로 기소를 하는 거지 추가 수사를 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법문상에 없다 그래서 이런 이제 얘기인데 이게 연장 불허된 아니 거죠. 그런 얘기 들으면서 제일 속 터지는 게 뭐냐 정치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특검 왜 안 한 겁니까 누구 때문에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몰라서 물어본 건 아니죠? 아니 물어보면 아니죠 의견을 듣고 싶어 여쭤보면 시원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태욱 씨난 찬성이었잖아요 아니 당연히 특검 특검 왜 했어야죠. 왜냐하면 이런 그 대통령에 관련된 수사는 당연히 검찰이나 공수처에 맡겨둘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특히 경찰도 마찬가지고요. 더군다나 내란 사건이었잖아요. 네. 이거는 당연히 특검을 했어야 되고 그 특검에 의해서 철저하게 조사가 됐어야 되는 건데 아시다시피 공수처라는 기관이 그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공수처가 네. 수사 실력이 별로 없어요. 국민들이 믿지를 못해요. 더군다나 검찰은 또 수사권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난 늦지 않았다. 특검을 빨리 해야 된다.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네. 정리를 해야 모든 문제가 법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 깔끔하게 끝나는 거죠 깔끔하게 예. 마무리될 수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아니 지금 대명천지에 군을 동원해서 국회를 장악하고 선관위를 장악하고 이게 친위 쿠데타잖아요. 쿠데타를 예. 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예? 왜 국회는 특검을
못하게 하는 거냐. 국회가 아니라 국민의힘. 국민의힘. 내랑 공범들입니다. 사실 저희 민주당이 음. 그때 이제 왜 특검을 해야 되냐. 그때 당시에는 사실 이런 진짜 법적인 기술이 있을지 그것보다도 경찰이나 검찰이나 공수처는 정치적인 상황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좀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무조건 탄핵은 인용되고 조기 대선이 열리는데 사실 이런 공조직 같은 경우는 흔들릴 수가 있고 지지율이라든지 뭐 집회에 사람이 많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흔들릴 수가 있고 또 아시다시피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몇 년이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사람이 인사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이 수사의 연속성이 끊어질 수가 있는데 특검은 오직 이 수사와 관련돼 가지고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기 네. 때문에 몇 년, 10년도 가야 되기 때문에 안정성 있게 끌고 간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때는 우리가 그 이후로 생각을 했지만 지금 알고 보면은 또 이런 돌발적인 사태가 있었다는 거죠. 아니 이 대목에서 가장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죠? 최상목. 최상목. 결국 상설 특검도 통과시켰는데 그것도 지금 안 받고 내란죄 특검법도 지금 유야무야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원인이 그 권한대행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강목이 갑자기. 필요해요. 나는 네. 진짜 대화로 안 되는 것 같아. 최상목 이 사람. 상모가 광모가 국민의힘과 정말 이 사법부가 이런 결탁해가지고 식으로요? 말이죠. 이 공작을 펼치고 있는 걸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뭐 하나 부실 잡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하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국민의힘 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 세상이 음모론으로 다 볼 수 네.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건 사실 국민들이고요. 그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공무원들이 자기 삶을 꾸려나가는 당연하죠. 거잖아요. 국민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국민들이 지탱하고 있고 그 위에 공무원이 있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 그 아래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공무원은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사회 질서를 잡아가는지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최상목 권한대행은 물론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긴 하지만 네. 권한대행이잖아요. 지금 대통령이라는 자가 계엄을 선포했어요. 선포하고 온 나라가 쑥다밭이 됐어. 그럼 그걸 어떻게 질서 있게 수습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거 하는 일 행위마다 쪽쪽 어떤 거는 국민의힘이 찬성해주면은 뭐 찬성하는 대로 다 쏠려서 하고 네.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반대하는 대로 가가지고 다 반대하고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헌법재판관 임명할 때도 똑같았잖아요. 그것도 해석할 여지가 없는 법조항이에요. 헌법조항에 자체가 헌법에서 아예 확실하게 받고 있는 조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선출하면 임명한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것도 여야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시비 걸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걸 보면서 제가 그래서 한숨을 쉰 거예요. 네. 뭔가 이렇게 한쪽에서 삐걱거리면서 이가 안 맞고 우리 사회 톱니바퀴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으면 그래도 기름도 쳐주고 그러는 사람들이 필요한 건데 한쪽에서 삐그덕거리니까 다른 쪽에서 막 바퀴가 다 어긋나 버리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 최상목이 있잖아요. 최상목 당연히 있지. 왜 경영이 아니 책임이 그 없어? 경제 관료라는 그 최상목 때문에 보세요. 오늘 구속 취소돼 가지고 환율이요. 또 4.4원 올라가지고 1,446원으로 끝났고 또 주가도 0.88%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트럼프 관세 때문에 주가가 요동치고 있고 계속 그랬는데 빠지죠. 지금 또 구속 취소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실이 지금 또 증발된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사실 우리 젊은 2030들이 사실 주가, 막 코인 이런 거에 많이 들어가 있다잖아요. 네. 저는 이제 청년층의 부채가 늘어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아니 형사소송법상의 뭐 신체의 자유 같은 것들을 얘기하면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는 하는데 실제로 윤석열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범들 같은 경우에 문제도 있고 국무위원들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진술을 했던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나가게 되면 뭐 증거인멸의 염려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기엔 나오기 힘들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그 형식 논리에 따른 법원의 판단이 있기는 했지만 최상목 그 대행 얘기를 잠깐 좀 네, 보태서 하시면 네. 하면 네. 경제는요 결국은 그 예측 가능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취소되는 상황이 되고 그다음에 헌재가 판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고 이런 식으로 자꾸 만들어 내잖아요. 이런 불확실성이 증가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따라서 탄핵 절차가 완결이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조기 대선은 언제쯤에서 진행된다. 이게 딱 확실해도 이 시간만큼은 새로운 리더십이 되기 네. 전까지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서 이런 걸 더 추가되는 상황이 된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대한민국 망합니다. 이거 잘못하면. 예? 지금 뭐 환율도 얘기하고 뭐 네. 주가도 얘기하고 했는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제 관료 출신인 최상목 대행이 경제를 정말로 생각을 한다면 불확실성을 제거해 줘야 돼요. 그렇죠. 특별 그러니까 정치적인 하고, 네. 절차와 시간에 대해서 아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예측 가능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분이 판단을 안 하고 미룸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계속 증가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목이나 지금 뭐 극우 진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내전이라 그러잖아요. 내전은 상대방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없애고 새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없애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귀에는 이런 얘기 하나도 안 들어갈 것 같아. 그래서 걱정되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그 중심을 그래도 최소한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아니면 지금 내각에 있다고 하는 장관이든 이런 사람이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대한민국이 흔들리지 네. 않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부안해동하면서 그런데 그쪽으로 붙어버렸어. 그러니까 그들이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더라도 저런 사람들이 내 편을 들어준다는 생각 때문에 더 자신감이 붙어버렸어. 진짜 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뭐 경제가 무너지든 말든 지금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진짜 무책임한 행동하고 있다는 네. 걸 그들 스스로가 지금 깨달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니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그 헌재 결정과 과연 이번에 구속 취소 결정과 상관관계가 혹시나 있을까 이런 그 걱정들 좀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에 뭐 곽종근이라든지 홍장원의 메모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들이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 중에서 그 곽종근이나 홍장원 이런 것들은 아주 지엽적인 부분의 일부예요. 일부분의 네.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구속 취소가 된 것은 이건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한 내용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 그 김철근 총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계속해서 이 형식과 절차의 문제입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긴 하죠. 하지만 이 형식과 절차와 어떤 범죄 행위의 내용과는 축구와 야구처럼 전혀 다른 얘기인 겁니다. 전혀 다른 네, 그라운드다. 그렇기 때문에 네. 헌법재판소에서 뭐 물론 단 일도 영향을 안 준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과 지금 벌어진 일은 다른 일이기 때문에. 근데 왜 그런 우려를 하느냐? 오늘 네. 대통령실이 네. 이제 회의를 열고 내놓은 입장이 뭐냐?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환영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대통령실은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는 말까지 해놨습니다. 뭐 대통령실이니까 뭐 그럴 수 네, 있지만 국민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헌재에서 하는 것은 이제 파면 절차잖아요.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제가 얼마 전에 사무총장을 한번 뵀었는데 국회 사무총장 네. 그분이 하시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국회에 CCTV 영상이 굉장히 잘 찍혀 있어요. 아 여러 각도에서 네. 네. 엄청나게 잘 찍혀 있고 그게 10분짜리, 30분짜리, 1시간짜리 뭐 이렇게 해서 다 헌재에 제출했다고 그러던데 네. 최근에 그 운동장 쪽으로 내려오는 그 영상이 이제 그 방송국에도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방송에도 네. 그게 그 어린이집 그 안전을 위해서 CCTV를 최근에 교체를 했대요. 아. 그래서 영상이 아주 깨끗하고 잘 나와 그렇군요.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심지어는 국회에 그러니까 진입하는 거잖아요. 군인들이 진입할 네. 때 유리창 깨는 것만 우리가 대부분 나와 있는데 맞아요. 네. 본관 뒤쪽으로 들어오면서 그 국회를 지키는 그 경위들하고 엄청난 몸싸움과 아 그래요? 그 물 대포로 쏘는 네. 그런 것들이 다 찍혀 있는 게 있대요. 물대포를 쐈다는 계엄군이 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진입을 그게 막기 위해서. 소화기. 소화기 아, 그걸 이제 쏘고 이런 것들이 영상이 다 찍혀서 제출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헌재에 나와서 뭐 증인들이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얘기들 자체가 전혀 그 영상하고는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헌재 재판과 네. 지금 이 구속 취소 결정과는 결정과는 일도 관계가 없고 네.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네. 심지어는 지금 뭐 마흔역 재판관 그걸 가지고 5대 3이니까 6대 3 만들려고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렇죠. 얘기들이 네. 뭐 찌라시로 막 돌아요. 근데 제가 단언컨대 8대 0입니다. 8대 0으로 끝날 거고요. 그리고 그 망상 속에서 자꾸 그 부추기고 그렇게 네. 해서 뭐 아스팔트 극우들이 뭔가 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들이 나와서 시위를 해서 체포를 막았습니까? 구속을 막았습니까? 뭘 막았습니까? 막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절차대로 확실하게 정리를 할 거다.